첫 번째, 재해, 재난이 뭐냐? 알고 있죠?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 화산 폭발. 우리나라는 거의 있을 리 없겠지만 지진, 재해, 재난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 재난은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첫 번째로 공부할 건 그래서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를 나누는 거야. 얼마 전에 인사동 사고 같은 것도 재해입니다. 재난이야. 근데 그건 무슨 재해, 재난이야? 사회적인 재해, 재난이라고 말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사회적인 재해, 재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재난과 사회재해, 재난으로 구분하는 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지진, 화산, 태풍, 홍수, 가뭄, 폭설, 폭염, 황사, 미세먼지 딱 봐도 자연적인 거죠. 근데 화재, 이게 자연으로 발생하지 말고 사람의 실수를 해서 난 화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폭발, 붕괴, 환경오염, 화학물질 유출, 감염성 질병의 확산, 운송수단 사고, 뭐 이런 거 다 왠지 사람이 더 관여한 것 같죠? 이런 느낌이 들면은 다 사회적인 재해,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는 왜 발생되냐라는, 자연재해 왜 발생? 1번 끝내서 벌써. 자연재해는 왜 발생하는 거냐? 잘 알고 있죠? 지진. 일단 피해구나. 지진에 의한 피해. 이런 지진에 의한 피해.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도로 무너지고 화재 발생하고 큰 규모면 더 피해가 클 거고요. 해저에서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충격이 바닷물로 가해져서 바닷물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솟아 올라오는 현상을 해일이라 그래. 해일. 지진 해일이라고 해서 합쳐서 불러줍니다. 이것도 이제 피해가 되고요. 화산의 피해는 사람이 사는 지역을 화산재가 덮치면 화산재에 다 파묻힙니다. 폼페이가 유명한 화산재에 의한 피해를 받은 곳이죠. 용암이 흐르면 뜨거운 용암 때문에 마을과 농작물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화산 기체가 대기 중으로 퍼져 올라간다면 시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태풍의 피해, 강한 바람이 불어서 농작물, 시설물 피해를 줄 수 있을 거고요.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비 때문에 도로가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해안에 접근하는 시기가 만조랑 겹친다면은 바닷물을 더 많이 올라오게 해서 마치 해일처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해, 재난은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감염성 질병이 확산된다. 원인. 감염성 질병이란 어떤 병을 일으키는 물체를 병원체라 그래. 병원체가 병원이 아니야. 이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체를 병원체라고 불러주는 거야.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 불러주고요. 자, 메르스, 조류 독감, 유행성 눈병, 독감, 그죠? 메르스 들어본 적 있나? 메르스. 중동에서 발발한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말하고요. 조류 독감 들어봤죠? 그다음에 독감 들어봤어요. 유행성 눈병. 눈병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감염성 질병이고요. 감염성 질병은 왜 발생되느냐? 병원체가 더 진화합니다. 일반 약이 잘 듣지 않게끔 새로운 DNA가 좀 변이가 생긴 것들을 진화했다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모기나 진드기 같은 매개체가 증가했다는 건 병을 일으켜주는 매개가 되는 곤충이 바로 모기야. 모기가 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을 물어, 피를 빨아, 사람을 또 물어, 날라주는 거야.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물체를 날라주는 매개체라고 불러요. 매개체. 진드기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감염성 질병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구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시골로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구가 이동할 때 병이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해외
해외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해외 여행을 하고 왔더니 어떤 병을 얻어서 왔어. 이런 것들이 다 이동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병을 얻어갖고 오는 것들을 말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먼 지역에 있는 병원체를 가진 사람이 빠르게 이동을 해서 이쪽에다 병을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역도 증가하면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감염성 질병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느냐? 수많은 사람과 동물을 죽일 수 있을 거고요. 옛날에는 야생 동물에게만 발생하던 질병이 인간에게도 질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즈가 원래는 누구야? 유인원들? 뭐죠? 원숭이, 맞아. sorry, monkey. 원숭이들에게만 발생되는 질병이었는데 사람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감염성 질병이 확산된 겁니다. 두 번째,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건 왜 그러냐? 원인, 작업자가 부주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송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터지거나 이러면은 화학물질이 유출될 수 있겠네요. 폭발, 화재,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인간에게 도착하게 된다면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인간에게 흡수되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고나 폭발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송수단의 사고는 왜 발생되느냐? 운송을 하다가 사고 난 거죠. 열차나 항공기, 선박, 운송수단이죠.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수단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박끼리 부딪혀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도 운송수단 사고가 되겠네요. 원인은 안전관리를 잘 안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도 일로 가, 너도 일로 가고 이런 거죠. 대충 관리하면 가다 부딪히고 그죠? 비행기 이쪽에 뛰었는데 그냥 없겠지 하고 뛰어서 부딪히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기계 자체가 좀 잘못돼서 원래 항로가 이쪽 항로인데 기계가 잘못돼서 이쪽 항로로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기계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운송수단은 굉장히 많은 인원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은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비행기 하나가 외국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100명 넘게 한 번에 죽고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죠. 여객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을 하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 그럼 바로 다음 장 볼게요. 내용부터 쫙 봅시다.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거 맞지? 다음 장 보면은 그러면 이런 원인들이 있고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막아야 되느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일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건물 지을 때 자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거나 지질 구조, 즉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좀 피하면 좋겠죠. 또는 지질 구조가 좀 약한 곳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가 혹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있다면 그 안에 내진 구조물이라는 걸 설치해서 내진 설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나 봐요. 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면 이게 물이 마을을 덮치는 거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해야겠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죠.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 요령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요즘에 공익 광고도 하지 않나? 책상 밑으로 이거 못 봤나요? 맞잖아. 책상 밑으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 전기, 지배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먼저 확보합니다. 왜? 지진 때문에 문 쪽이 무너져서 문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쌤,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42층 살아요. 지진이 나면 다리가 아파 죽습니다. 큰일 나겠죠. 여러분, 어쨌든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진이 발생해서 전기가 끊기면 승강기 안에 갇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승강기 안에 갇히면은 언제 구조될지 몰라요. 그죠? 혹시라도 끊어지면 42층이야. 다음 생에서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나겠죠.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건물 밖에 나왔어. 근데 건물 옆에 서 있어. 건물이 무너지면 나도 죽는 거야. 그래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런 비어있는 공터 같은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익 광고도 그래서 무슨 운동장 같은 데 서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래요. 나만 봤나? 봤잖아, 다들. 안 봤나? 대피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이 발생하면 화산 폭발을 했대. 외출을 하는 건 좀 자제합니다. 화산체의 영향 때문에 외출은 좀 자제하고요. 화산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빈 틈을 막아서 그 기체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방진 마스크, 먼지가 어마어마하니까 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게끔 마스크를 좋은 걸 쓰면 되겠죠. 방진 마스크를 쓰고요. 방진이란 뜻이 이거 진짜가 그 먼지야.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썼던 KF 그거 쓰면 돼요. 그다음에 손전등을 준비하고요. 예비 의약품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를 합니다. 태풍이 발생했대. 어떻게 합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대요. 내가 이동 경로 예측할 수 있나? 기상청에서 해주겠죠. 기상청에서 해줄 테니까 우리는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면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그 정보를 공개를 하고 경보를 내리는 등 그런 활동들을 기상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안가에서는 태풍에 대비해서 체크. 바람막이 숲을 조성한대요. 이 바람막이 숲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해안가야.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은 태풍 때문에 이 물이 해일을 일으킬 수 있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저기다 숲을 조성해서 숲이 1차적으로 막아주게끔 만드는 게 바람막이 숲이에요. 바람막이 숲을 좀 조성을 하거나 제방을 쌓아 놓으면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태풍이 발생했는데 굳이 밖을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건 창문이 혹시 깨질 수 있으니까 창문에서 떨어지고 창문에 막 붙이는 것도 알죠? 붙여가지고 창문 안 깨지게 해주면 좋겠네요.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박을 출항하면 안 되겠죠. 항구에다가 잘 꽁꽁 묶어놓고 만약에 운행 중에 태풍이 발생한다면은 태풍의 이동 경로가 어딘지를 잘 정보를 파악해서 그 태풍 쪽으로 가지 않게끔 경로 설정을 다시 해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바람막이 숲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를 나눌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아까 지진 발생했을 때 건물 옆에 꼭 붙어 있는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겠죠. 이런 것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잘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재난도 볼게요. 감염성 질병이 확산되는 건 사회재난이잖아.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 방안이 뭐냐? 질병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알아야겠죠. 코로나는 바이러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먹으면 안 돼요.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거거든. 나 지금 코로나야. 항생제 이러면 안 되겠죠. 코로나가 어떤 녀석인지 정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병원체가 어떤 녀석인지 알았다면 걔가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좀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깨끗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으니까 좀 가급적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좀 피하고 내가 걸렸다면은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좀 자주 씻어주면은 좀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식재료도 깨끗이 씻으면 감염성 질병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식수도 끓인 물을 좀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생수라는 말은 이제 깨끗한 물을 말하죠. 더러운 물 말고 깨끗한 물을 쓰자는 거고요. 음식물을 먹을 때도 음식물 속에 혹시라도 그런 병원균이 살 수 있으니까 좀 끓여서 먹고 익혀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코와 입을 가리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평소에 예방접종을 해서 자기 면역력을 좀 키우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좀 면역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좀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해줘야 면역력이 키워지고, 쌤이 제일 강조하는 건 온도야. 이 환절기 때 감기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환절기인데 내가 너무 춥게 입어. 잠깐 10분, 20분만 몸이 추워도 면역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급격하게 몸속에 병원체가 증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에 걸리는 거야. 코 훌쩍거리고 막. 병이 한번 시작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선생님 애기들한테도 야, 차라리 조금 더운 게 나아. 더운 게 나아. 조금 더운 게 오히려 면역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몸속에 병원체가 있어. 약간 더우면은 걔네들을 다 면역력으로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병에 쉽게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울 때 병원체가 더 잘 증식해요. 우리 추우면은 우리 몸속에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약간 더운 게 나아요.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죠? 자, 일단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면은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멀리 대피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 유독가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유독가스가 되게 무거운 유독가스래. 그러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죠. 아래에 깔리니까. 근데 유독가스가 밀도가 작아. 가벼운 거래.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래쪽 낮은 곳으로 지하 같은 곳에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 쪽으로 바람이 불어. 바람이 저쪽에 사고가 났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 그죠? 그럼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면은 사고 장소로부터 그 피해를 좀 더 적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어오면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사고 장소에서 바람 부는 방향인가? 바람이 사고 발생 장소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 피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어떻게? 일로 피해봤자 따라오죠? 수직 방향. 양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체크. 직각 방향으로 대피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화학물질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겠죠. 자, 운송수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수단 사고.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대비한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사고가 났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죠? 아이언맨을 부르면 미안해요. 그래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 방송을 잘 듣고요. 대피 방법을 미리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면 이런 거 막 하잖아. 자, 어디에 산소 마스크가 있고요. 구명조끼는 어디 있고요. 하잖아. 잘 들으라고요. 할 때 우리 뭐예요? 대부분 딴짓 하잖아. 그죠? 잘 들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 좀 대비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역학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염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 했어.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코로나 당시 누구 만났습니까?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조사를 막 했어. 그 조사를 역학조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유가 뭐다? 감염성 질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원인을 찾고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역학조사라고 한다.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역학조사가 뭐냐? 감염성 질병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확산되는지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역학조사다라는 겁니다. 스노는 사람의 이름 같아요. 스노의 콜레라 전염 대처법.
콜레라 전염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을 지도에 표시를 하고요. 그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특정 급수 펌프를 이용한 사람들만 콜레라에 걸렸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 오염된 지하수에서 금지를 했더니 콜레라 확산이 멈췄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확산을 멈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어려운 거 없죠? 한번 쭉 같이 읽어봤고요. 자, 문제를 빠르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풀어볼게요. 163쪽과 5쪽 문제 쭉 풀어보면 되겠네요.